그 다음 취업례 35세 남성 두통이 심하여 내원하였다. 두통은 열에 8, 9은 열이에요. 두통을 일으키는 병리는 열이에요. 그러면 화열을 사야 되겠구나, 그런 짐작을 머릿속에 하고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수업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면 두통이 가끔 오는데 너무 심하여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의 두통은 말을 많이 해서 피곤하면 생기는 두통이잖아요. 저는 두통은 거의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눈곱 쪽으로 반응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말을 많이 하거나 피곤하면 머리가 아파요. 일반적으로 두통은 열을 병리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평소 체열 높은 경향이 있고 찬물과 찬바람을 즐기며 눈곱이 자주 낀다고 하였다. 이런 거는 폐열로 짐작되니까 한열 편차와 관련된 질문을 해보니까 찬물이 좋대요. 찬바람이 좋대요. 그리고 평소 몸에 열이 많나요? 그러니까 많대요. 그러면 화열을 쓰는 거죠. 그리고 눈곱이 생긴대요. 그래서 화열, 눈곱은 폐의 담음인데 폐에 열이 올라오면 눈을 적셔주는 눈물이 쫄아서 형태를 띠게 되는 게 눈곱인데 폐의 담음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짐작을 하고 복진을 해보니까 중부와 거골 앞통이 뚜렷하였다. 명치 아래 거골에 앞통이 있으면 한열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화혈을 쓰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다 나왔잖아요. 열체질, 찬물, 찬바람 좋아하는 사람, 머리 아픈 것도 열. 그래서 중부 거골 앞통으로 어제 소부, 폐 속에 열이 많아지면 폐의 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담음이 생긴다고 보고 태연, 태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도 토사, 화사, 이 폐에서 토열, 화열 조합은 아주 명방 중에 명방이에요. 그 다음 취업례 27살 남성. 뜻밖에요, 취업례 중에 남자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부를 제가 못 봤어요. 폐와 관련된 질환은 남자들이 밖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염자로 내원하였다. 27살 남성. 엄지손가락 염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장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보는 거죠. 어제와 합국 사이에 엄지손가락에 타박을 입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움직일 때 아프면 체중 절통을 치료하는
경락, 경근을 소통시키는 유혈을 써야 되잖아요. 양경락에서는 목혈, 음경락에서는 토혈이에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은 기본적으로 수탱 폐경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갔네요. 뚜렷하게 엄지손가락에 발생한 폐의 경락, 경근병으로 보고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제 소부 4, 움직일 때 아프니까 유토혈인 태연, 태백 4, 엄지손가락 급성이니까 4번 만에 치료됐다. 그 다음 치험예 45세 여성, 겨울 내내 2-3달 동안 계속 기침이 멎지않아 고생한다고 하였다. 하여간 심하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해수라 그러죠. 그러면 장부의 일반 증상으로 봤을 때 기침은 폐의 주요 증상이잖아요. 진찰해 보니 목에 가래가 걸려 계속 간질간질 콧물이 조금씩 나오며, 그러면 목에 걸려있는 가래, 나오는 콧물, 이거는 폐의 담음이잖아요. 기침이 주요 증상이니까 폐, 가래, 콧물도 있다니까 담음. 계속 가래를 뱉어야 한다고 하였다. 복진을 해보니 중부 앞통이 뚜렷하였으며 폐의 수기와 역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각 장부마다 역기 이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폐의 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숫강이 순기예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 기가 거꾸로 올라오면 해수, 천식,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한 기침, 이 사람의 많은 가래를 폐의 역기로 보고요. 그러면 오행혈에서 역기를 치료하는 주혈이 합혈이잖아요. 폐의 합혈은 수혈인 척택, 콧물이 조금씩 나오면 담음 수준인데 콧물이 줄줄 많이 나오면 수기로 봐요. 폐의 수기상역으로 봐요. 이건 상당히 잘 들어요. 폐에 발생한 수기와 역기를 치료할 목적으로 척택, 음곡을 주혈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폐에 생긴 담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연, 태백을 사했어요. 그러면 왜 태연, 태백을 사했는지 짐작이 가죠. 가래, 콧물, 담음으로 본 거예요. 심한 기침, 역기로 본 거예요. 위의 역기는 트림, 딸꾹질, 구토 이런 것들이 역기잖아요. 폐에서는 해천, 담음을 역기로 봅니다. 이 사람은 28회 치료했는데 보통 2-3달 치료했다는 뜻이죠. 2-3달씩 해마다 기침한다는 건 만성 해수잖아요. 이걸 2-3달 침마셔도 고쳤다는 건 놀라운 거네요. 29살 남성, 남자 환자가 이렇게 많은 케이스는 폐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주일째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여 머리가 울리고 눈이 충혈되며
하여간 눈에 충혈이 됐다는 것은 열이에요. 기침을 많이 했다는 것은 역기잖아요. 이 역기의 원인은 아직 뭔지 모르지만 눈이 충혈된다는 걸 봐서 열인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평소 체열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한열 편차에 연관된 질문을 했겠죠. 혹시 찬물이 좋으세요? 더운 물이 좋으세요? 저는 찬물 찬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혹시 평소에 몸에 열이 있는 편인가요? 네, 사람들이 제 몸만 닿으면 뜨겁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질문으로 건져 올려야 되고요. 목소리가 크고 체격이 건장하였다. 하여간 목소리가 크다는 뜻은 폐의 압력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폐의 압력이 높다는 뜻은 열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복진을 해보니까 중부와 거골의 압통이 뚜렷하였다. 폐의 병으로 의심이 돼서 폐열로 의심이 돼서 복진을 했더니 중부 거골이 뚜렷해요. 그러면 어제 소부죠. 그리고 눈 충혈도 열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폐의 역기의 하나인 기침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일단 합표를 사했어요. 척택, 음곡. 그리고 이 역기를 일으킨 원인, 병리 현상이 열이기 때문에 어제 소부를 사했어요. 그러면 어제 소부 사, 척택, 음곡 사, 이런 처방은 다른 침법에서는 전혀 안 나와요. 병리에 맞춰서 오장 생리에 맞춰서 선혈을 하다 보니까 화열, 수혈을 골랐는데 다 사했어요. 일주일 된 증상이라서 9번 만에 치료가 됐네요. 그 다음 치험례 58세 남성, 얼굴에 열이 올라와서 눈과 코가 마르고 얼굴에 상열감, 그러면 화열이 생각이 나죠. 눈과 코가 마르대요. 눈이 건조하고 콧속이 말라요. 콧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건조하다는 뜻이잖아요. 음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올라오는 열은 화열, 건조한 증상은 폐기가 부족해서 건조할 수도 있고 콩팥에서 들어오는 음부족으로도 건조할 수 있는데, 콩팥에서 들어오는 음부족은 조혈, 도한, 구조, 인건, 관홍, 광대뼈에 불구스름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콩팥에서부터 들어오는 근본적인 음허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표현은 없네요. 간혹 코피가 나기도 하며 조증인 것 같아요. 건조한 날이 되면 코피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비점막의 점액이 말라버려서 점막이 찢어져서 피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건조한 가을에 이런 게 생기죠. 입이 마르고 건조하여 찬물을 계속 마시게 된다고 하였다. 어쨌든 찬물 좋아하니까 열이네요. 상열감 열이네요. 복진을 해보니 중부 압통이 뚜렷하였다. 왜냐하면 눈의 건조증 하나만 가지고는 어느 장부라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코가 말라요. 그러니까 폐를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폐열과 폐음 부족으로 인하여
두통과 함께 두면부에 건조한 증상들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사람의 병리는 하나는 열, 또 하나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족은 콩팥에서 공급받는 그런 음보죽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입술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조혈, 도한, 구조, 인건, 관홍 이런 증상들이 콩팥에서 들어온 허의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구조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입술이 마르고 목구멍이 마르고. 그래서 열을 해결하는 어제 소부, 음을 보충해주는 척택, 음곡을 보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열은 사하고 수열은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장부에서 들어온 부족은 만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28번 치료했네요. 적어도 2달은 했겠죠. 지엄예 12살 어린이 체기와 열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어린애들이 열이 심해요. 그런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10중 8구 체에서 생긴 열이에요. 이 경우에 우리 조상들이 엄지손가락 소상에서 피를 뽑았잖아요. 정열을 사하면 열이 떨어져요. 그리고 수태음 폐경의 경락이 중안에서 시작해서 대장을 낙하고 다시 위 분문부를 거쳐서 폐를 거쳐서 팔로 가잖아요. 그래서 위에 생긴 체기를 수태음 폐경을 건드려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 중에 명치 밑이 답답하면서 체했어요. 그러면 소상방열이잖아요. 근데 이 12살짜리가 어제 소부도 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침은 죽어도 못 맞겠다. 그래서 타협을 본 게 하나면 되겠니? 네. 그래서 란셋으로 소상을 찔러서 피가 안 나올 때까지 검은 피를 짜냈더니 열도 내려가고 체기도 좋아졌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었죠. 폐의 소상방열로 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폐경의 경락이 그렇게 위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엄예, 주관절통인데요.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하다 넘어져서 척택 있는 부위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프니까 일단 가장 아픈 부분은 척택혈이니까 수태음 폐경의 경락경으로 보고, 움직일 때 아프면 유토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형화혈이잖아요. 그래서 태백 태연을 쓰고 어제 소부를 쓸까 하다가 접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행간으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급성 염좌성 경락병은 움직일 때 아프면 유토혈, 가만히 있어도 아프면 형화혈인데, 접경자법을 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급성 염좌병이잖아요. 여러분, 총통오행침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30대 남자 수시로 눈이 감긴다고 하였다. 30대 젊은 남자가 수시로 눈이 감긴대요. 안검하수잖아요. 그러면 경락으로 보면 방광경인데 오륜으로 보면 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눈이 감긴대요. 안검하수잖아요. 운전수인데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여러 번 났대요. 그래서 열이구나. 열은 사람을 늘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것도 열이었겠구나. 그리고 짐작만 하고 들어가서 복진을 해보니까 중부 앞통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제 소부에 침을 놓았는데 15번 정도가 치료했는데 70% 이상 좋아졌대요. 정말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끄떡도 안 하던 이 안검하수가 이걸로 좋아졌다네요. 책이 너무너무 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침법이 다른 게 있더라도 세월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가는 침법이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여기 김수환 선생님 본인이 경험인데요. 4년 동안에 어느 계절만 되면 만성 비염이 있었대요. 이 폐 정격 3번 쓰고 그 후로는 비염이 깨끗이 사라졌대요. 비염을 일으키는 장부가 여러 개지만 복진을 해봐서 뚜렷한 반응이 나오면 한 번씩 해보세요.